자, 최규진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제가 독서국가 프로젝트 추진한 거 잘 아시죠? 네. 예, 독서국가의 가장 핵심은 조기 독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독서의 골든타임은 5세에서 9세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영어 유치원의 흐름을 이제 독서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조기 독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정책 구상하시는 게 있나요? 네, 위원장님께도 전에 같이 주신 의견 제가 공감하면서 어쨌든 평생 독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가 유학이라는 데 동의하고 그때 책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독서 교육을 이달실화하려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아기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 그리고 또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책 읽기나 책 놀이 경험, 그러니까 어른들이 엄마가 뭐 동화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해력을 포함한 통합적인 발달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독서 중점 시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기도 하고 교원의 독서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독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 시기에 독서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네. 이제 조기 독서를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는 입시 교육 때문에 사실상 독서 활동이 좀 소홀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가 독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점 학기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1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독서학기제 취지를 살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이미 중1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맞춤형 독서 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독서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아이들 스마트폰 문제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아이들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른들 혹은 전문가들의 그 우려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 그 양육 환경이나 철학 등에 따라서 시기는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PPT 화면을 보시면 조사 결과 이미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무려 60%가 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술이나 담배, 성인용 영상물은 만 19세 이상, 심지어는 드라마도 15세 관람가 등을 표기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스마트폰도 전체 관람가로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 거래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마약왕 박광렬이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채팅방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 위험한 스마트폰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왜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부모님들께.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66%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나?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소외당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사주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깊은 고민이 있고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학부모님들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 때 보셨잖아요. 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불법 영업 문제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해결했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문제도 교육부가
효능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장관님, 저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국의 한 시민단체,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이라는 시민단체를 알아서 소통해 왔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번 보시죠. 영국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안으로 피처폰을 권유하고 있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의 기업이 대안폰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주면 정말 멋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알파 세대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알파 세대들을 위한 알파폰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막고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부모도 교사도 안심할 수 있는 가칭 알파 세대를 위한 안심폰, 에듀 안심폰에 대해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의한 왜곡된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서 극히 공감하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알파폰, 네네네, 안심폰 같은 학생용으로 전염되지 않은 실제 학습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과의존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국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일부 공감하지만, 개발 기술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와 공감과 필요성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지도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실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간다면 매우 의미 있는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핵심 기술과 우리 학부모, 교사, 그리고 아이들의 공론화거든요. 네. 핵심 기술과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알파 세대를 위한 에듀 안심폰 개발에 정부가 힘차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속 협의드리고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